시중에서 판매 중인 이 버섯에서 무려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버섯 어디에서 들여온 걸까요? 네, 중국산 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버섯 중에 특히 어떤 버섯을 주의해야 하는지, 왜 농약 검출이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평소에 버섯 자주 즐겨 드시나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이 버섯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국에도 탕에도 볶음 요리에도 이곳저곳 다 들어가는 것이 바로 버섯인데요. 그래서 한식에는 버섯이 안 들어가는 음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참 버섯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이 버섯에서 농약이 무려 238배나 검출됐다는 건데요. 이미 시중에 유통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벌써 섭취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얼마 전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수입한 버섯인데요. 포장일자 2022년 9월 29일로 총 6,853kg이 국내에 수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분 제품은 유통기한 2023년 12월 25일로 표기되어 유통됐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에는 곡류, 과일, 채소 등의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이는 침투성 살진균제 성분인 카벤다짐이 1kg당 2.38mg이 검출돼 기준치인 0.01mg에 무려 238배나 검출됐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제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바로 중국에서 수입한 모기버섯인데요. 사진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집에 이 제품이 있다면 구입한 곳에 당장 반품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 집은 모기버섯 사 먹은 적이 없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시중에 사 먹거나 배달해 먹는 음식 중에 이 모기버섯이 들어간 음식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마라탕, 짬뽕, 탕수육에 모기버섯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재료인데요. 즉, 내가 직접 모기버섯을 구매한 적이 없었더라도 외식 또는 배달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기버섯에 대한 수입자 검사 명령이 시행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즉, 이전부터 문제는 쭉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2월 24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조 모기버섯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검사 명령을 시행했다는 건데요. 즉,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검사 명령이 시행된 게 몇 달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검사 명령은 왜 시행하게 된 것일까요? 그야 이전부터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중국산 건조 모기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꾸준히 검출이 되어 왔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이고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해서 식약처에서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명령이라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중국에서 건조 모기버섯을 수입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 기간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 신고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이 모기버섯 제품은 수입자 검사 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입된 것으로 유통 단계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요.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 이 제품을 구입한 분들께서는 구입처에 당장 반품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식당 주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확인해 보시고 바로 반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목이버섯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마라탕인데요. 그런데 마라탕에 대한 위생 문제는 이전부터 쭉 지적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라탕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특성상 식중독균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죠. 따라서 위생 상태를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중요한데요. 마라탕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이버섯 외에도 푸주라고 부르는 건두부, 포두부, 중국 당면, 분모자 등 이러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재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물에 담근 채 불려서 준비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료들을 실온에서 장시간 물에 담가둘 경우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은 대부분 5도에서 60도 구간에서 증식한다고 하고요. 특히 20도에서 45도 사이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증식된다고 하니 음식 만들 때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두부는 또 어떤가요? 단백질이 풍부하다 보니 미생물이 번식하기 참 좋은 환경인데요. 따라서 평소 관리할 때 냉장 상태로 밀폐 용기에 담고 또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재료를 섭취할 때에는 물에 살짝 데치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펄펄 끓는 상태에서 수분간 조리한 뒤 충분히 익혀 먹어야 혹시라도 모를 균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절대 먹는 음식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식중독 문제가 바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이버섯 농약 검출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식당에서 일하시거나 목이버섯을 구매하신 소비자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해당 제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 반품 처리 꼭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관련하여 알고 계신 정보가 있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